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76세 김정순 어르신도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감소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 감소를 막는 방법을 알게 되고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혼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까지 환자들을 진료하며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와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줄어든 근육도 일정 부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의지하시지만 실제로는 고기보다 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생활 지혜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고기를 억지로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올리셨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배앓이로 며칠씩 고생하곤 했습니다. 결국 체중은 늘었지만 근육량은 점점 줄었고 무릎 통증까지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예전처럼 소화하기가 쉽지 않지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 해도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기는커녕 속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7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원을 조사했더니 고기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두부, 콩, 생선, 어물 같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체력 검사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노인에게는 단백질의 양보다 질과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고기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식탁에 나물, 두부, 멸치 같은 반찬을 조금씩 늘리고 고기는 양을 줄여 부담 없는 정도만 드시도록 했지요. 한 달 뒤 김 어르신은 훨씬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속도 편하고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예전보다 덜 힘듭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근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1세 박노인 어르신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씩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이 불안정해졌고 집 앞 마트에 다녀오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데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호소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어르신께 제가 권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나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나물을 단순히 값싼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콩나물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노인에게 최적화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은 피로 물질을 분해해 기운을 회복시키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콩나물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70대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콩나물 섭취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매일 한 그릇 이상의 콩나물국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만에 하지 근육력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콩나물에 포함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노인성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어르신도 매일 아침 콩나물국을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콩나물은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국이나 무침, 밥에 넣어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는 지나치게 오래 끓이지 말고 5분 이내로 데쳐야 아미노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금 간을 과하게 하지 말고 마늘이나 파, 깨소금 등으로 맛을 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소화 불편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지 말고 중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순애 여사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근육을 지켜야 관절도 덜 아프다는 말을 듣고 고기를 더 먹어보려 했지만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결국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은 더 약해지고 외출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권한 음식은 바로 멸치였습니다. 멸치는 작고 흔한 식재료이지만 실제로는 노인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멸치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공급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멸치를 포함한 해산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6개월 만에 하지 근육량과 보행 속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멸치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는 동시에 칼슘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후 매 끼니에 멸치를 활용했습니다. 멸치볶음은 단짠 맛이 강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대신 멸치를 갈아 육수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에 뿌려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자연스럽게 멸치를 올린 지 2달 후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는데 요즘은 시장을 2바퀴나 돌아도 다리가 훨씬 덜 무겁습니다. 멸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멸치 중에는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제품이 많으므로 반드시 가볍게 데치거나 물에 잠깐 담가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또 치아가 약한 분들은 멸치를 곱게 갈아 나물이나 국에 넣으면 소화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멸치는 흔하고 값싸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단백질과 칼슘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고 더 안정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상이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6세 이종수 어르신은 당뇨를 오래 앓아 단백질 섭취에 늘 신경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권한 3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였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로 만들어져 소화가 잘 되고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변화를 완화해 노인성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 반모 이상을 섭취한 70대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어르신도 하루 한 끼 두부밥 모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거나 순두부로 간단히 먹었을 뿐인데 석 달 뒤에는 예전보다 힘이 덜 빠지고 장보러 나갔다 와도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돼 식탁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장 양념보다는 참기름이나 깨소금을 곁들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냉동 보관은 단백질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선한 상태에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상이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2세 최상호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셨지만 속이 더부룩해 오래 먹지 못했고 고기 위주의 식단은 소화가 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두 가지 음식의 조합, 바로 검은 콩과 황태였습니다. 먼저 검은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 합성을 촉진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매일 섭취한 노인 그룹이 3개월 만에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비밀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백지만 섭취해도 무려 73지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황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억지로 삼키지 않아도 국 한 그릇 속 황태가 몸에 훨씬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지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황태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뒤 하지 근육력이 15%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황태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균형이 탁월해 고령자의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어르신 역시 황태국을 매주 3번 이상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볍습니다. 다시 운동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검은 콩과 황태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황태는 국이나 찜, 구이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검은 콩은 밥에 섞어 먹거나 두유로 마시면 간편합니다. 단 황태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고 검은 콩은 충분히 불려 조리해야 영양 흡수가 원활합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도 중 불편함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장미숙 여사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황태와 검은 콩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어떻게 먹어야 하나, 질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백질 음식도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식탁에서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는 국으로 가장 많이 먹지만 찜이나 전으로 활용하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를 부드럽게 불려 들기름에 살짝 볶은 뒤 달걀과 함께 전을 부치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름기가 적어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검은 콩은 두유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밥에 섞어 드시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30%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황태국에 무나 파프리카를 곁들이고 검은 콩밥을 드신 뒤 귤이나 키위를 후식으로 곁들이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으로 더 잘 이어집니다.
장 여사님도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 점심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검은 콩밥을 드시며 귤이나 토마토를 곁들이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제는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려도 숨이 덜 차고 손주들과 산책을 해도 뒤처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황태와 검은 콩은 흔하고 저렴하지만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두유, 점심에는 국, 저녁에는 밥과 함께 드시는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지면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이 과하게 들어오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 환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다가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된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2g 이상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중 1kg당 1에서 1.2g 이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을 지키면서도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층은 단백질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단백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 점심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 반 모처럼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체질에 따라 음식 반응은 다르므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는 몸의 신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소화가 불편하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입니다.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매일 이어가는 습관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아도 며칠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80세 장춘자 여사는 황태와 검은 콩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셨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 실망하셨죠. 제가 최소 2~3달은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장 여사님은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 점심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 반 모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3달이 지난 뒤 근육량 검사에서 하지 근육이 18% 증가했고 걸음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본인도 계단 오르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불규칙하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약이나 보조제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 점심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 반모. 이렇게 단순한 식단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곁들이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줄이고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쌓이는 만큼 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고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어도 힘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첫째,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 합성을 돕는 콩나물. 둘째,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멸치. 셋째, 흡수율이 높고 이소플라본으로 근육 손실을 늦추는 두부. 넷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근육 염증을 막아주는 검은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자랑하는 황태. 이 5가지 음식이 바로 노후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내일의 힘찬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지 않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내일의 건강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비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함께 나누는 지혜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